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한국 비자 개방, 불법 체류, 사회 혼란 조장. 네, 한국이 이제 비자를 이렇게 대폭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인들의 복수 비자 발급 확 늘린다. 그래서 전에는 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대도시 13곳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를 줬어요. 복수비자라 그러면은 비자를 단수비자는 한 번 왔다가 가면 끝이에요. 근데 복수비자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인데, 이런 비자를 이렇게 2만 달러 13개 도시만 하다가 이제는 우수한 개인이면은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냥 문호를 개방해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제 한국의 중국인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크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하고 저 어디 뭐 지방에 이런 데는 상당히 경제적 차이가 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한다, 이렇게 지금 개방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죠. 그리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몽골의 복수비자 제도 확대 시행. 그러니까 복수비자 말씀드렸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5년 비자, 뭐 1년 비자 또는 10년 비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30일 있다가 가기도 하고 90일 있다 가기도 하고, 이런 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신남방국가 교류 확대 비자 제도 개선 해가지고 이 비자를 어떤 나라들한테 열었냐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한테 열었어요.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뭐 5년 비자, 10년 비자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 복수 비자, C3 비자라 그러죠. 네.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을까? 네, 이게 제가, 이 베트남에서 이제 이거를 제가, 본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구가 1억인데, 2천만 명한테 이 비자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가가지고, 예. 5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비자를 2천만 명이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만 주기로 한 거예요. 대도시 서울,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만 주기로 한 거예요. 하노이, 다낭, 호찌민만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하노이에 1년 거주했다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독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1년 거주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위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1년, 내가 아예 하노이 사람이다. 내가 시골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서는 63개 성을 다 돌아다녔어요. 배낭 하나를 들고 주말이면 제가 항상 그 베트남 모든 성에 다녔는데, 이 각 성마다 경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이 결국에는 일본어 능력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 능력을 강조했을 때 우리 한국의 이 한글이나 한국어가 세계화되면서 한국어가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어 자격 이런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한국어 자격 능력을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무부에. 그러니까 법무부 공무원들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은 그 계절에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올해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놓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쳐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어 능력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절 근로자들. 그러면은 한국어 능력을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 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또는 대학교 어학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자격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나 그리고 이 시골 가서 우리가 계절 근로자 뭐 농어촌 뭐 축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부족 직업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국어도 확산이 되고 그리고 우리 부족 직업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간에서 비자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불법 비자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비자 신청센터를 여행사한테 의뢰를 해주고 여행사가 이제 비자 신청센터를 맡고 그리고 비자를 이제 대사관에 넣으면서 여기서 영사들하고 비리가 있는 것이 적발이 돼 갖고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나와서 행정사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열고 그리고 거기서 비자 전관 현관 유착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아 내가 법무부 출입국 어디 출신이다. 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니까 요 사람들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심 없이 이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한국어의 진흥과 더불어서 안정된 부족 직업군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있는 자들이 나라를 다 망치는 거예요. 탐욕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커 표적된 한국 비자 베트남 현지 경찰도 연루됐다. 이 기사가 나오는 이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 소논문을 썼어요. 써서 여기 제보를 한 거예요. SBS에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SBS 기자들이 직접 베트남으로 와서 이 상황을 취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몽골, 그쵸? 또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확 늘린다. 전국으로 확대했죠. 여기서 다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기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한류 열풍과 바캉스 매직 속에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교류도 크게 늘면서 얼마 전부터는 우리 정부가 베트남에서의 비자 발급 조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하노이를 포함한 세계 대도시 주민에겐 언제든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5년짜리 복수 비자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불법 체류, 돈벌이 수단으로 홍보하는 현지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거침없이 간다 강민우 기자가 베트남에 가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로 도입된 베트남 대도시 복수 비자.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증명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데다 5년간 횟수 제한 없이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이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압사 상태 거의 그 정도다. 그러니까 이 비자 신청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비자 신청비에다가 이 브로커들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또 500만 원 더 얹어주면은 한국에서 취업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1,500달러, 1,500만 원, 그러니까 15,000달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명이면 뭐 1억인가요? 네, 그럼 1,000만 원씩 100명이면 10억이에요. 1,000명이면은 네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면은 이 2천만 명인데 사실상 1억 인구 다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위조하니까. 이런 정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또 볼까요? 신청자가 몰립니다.
한국비자발급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금 근데 이런 한국 비자 발급 센터를 여행사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여행사한테. 그래서 이 저한테 이 비자 신청 센터를 해보라는 제안이 왔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거든요. 이거 엄청난 불법이 여기 도사리고 있고 저한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서 이제 상납금이 올라가겠죠. 상납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로 내가 이거 안 한다. 내가 깨끗해도 내 어떤 그 직원들이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른다라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거부했었는데 이게 이제 웃기지 않아요? 여행사가 이 대한민국 비자 신청 센터를 맡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어요, 이거를.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쯤이니까 아직 센터 문이 열기도 전입니다만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된 임시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hú thấy là rất nhiều người vì người ta bây giờ nhá, ví dụ như người ta có điều kiện thì người ta cứ làm visa vì tận 5 năm cơ. Thế 5 năm bây giờ người ta thích đi lúc nào thì đi. Thế muốn đi sang đấy trải nghiệm lúc nào cũng được. Thế 신청 대상은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 세 개 대도시 지역에 네, 이렇게 세 개 대도시인데 이게 한 2천만 명이 돼요. 2천만 명. 그런데 나는 여기 한 달 거주했다. 그러면은 1년 거주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위조하고 내가 아예 그냥 시골 사람인데 나는 다낭 사람이다라고 위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북방에 있는 다양한 나라, 이 남방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호적이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주민인 만큼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호구부나 거주증,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을 내게 돼 있는데 이를 위조한 서류가 판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에서 돈만 주면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준다거나 심지어 자격 조건이 안 돼도 비자 발급을 해준다는 광고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제가 직접 한번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ình thường thôi, bình thường sổ khẩu là làm được mà làm thì nếu mà làm được thì anh theo tôi bởi vì làm hồ sơ phải thu tiền đấy nhá. 돈만 더 내면 이력 조작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Còn bảo là sang bên kia đã làm loạn rồi thì vẫn có anh vẫn được.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불법 체류 기록도 다 지워져 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식이냐면은 나이가 14살인데 20살로도 이렇게 출생신고서를 변경시켜 버립니다. 또 뭐 이제 내가 한국 가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가 되고 성적이 낮으면 성적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 고등학교 졸업장은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뭐 중학교 졸업장은 뭐 20만 원, 초등학교 졸업장은 뭐 15만 원, 대학교 졸업장은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계속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Được sang thì nhưng mà là phí nó phải cao hơn. Anh còn phải lo những cái thủ tục làm cho bạn ấy trắng luôn. 브로커를 접촉해 하노이 거주증 발급을 시도해봤습니다. 선약금을 넣은 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자 오토바이를 탄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건네받은 위조 거주증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까떼바라고 불리는 거주 증명서인데요. 하노이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가족 전체가 1년 넘게 하노이에 살았다. 이런 증명 내용이 버젓이 들어있습니다. 이 거주 증명서를 받는데 든 돈은 한국 돈으로 17만 원. 신청부터 수령까지는 단 하루면 됐습니다. 위조 서류지만 엄연한 베트남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브로커와 연계된 베트남 경찰 등이 직접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경찰들은 계속 상납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런다라는 것을 제가 절대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영사나 이러한 출입국 직원들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Bên anh là làm trực tiếp công an người ta làm chứ không phải là qua trung gian. Đấy, qua trung gian rồi đấy xong rồi đi rồi nọ kia đây là công an người ta làm thật. 현지 경찰까지 유착하다 보니
우리 대사관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걸러낼 방법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사관은 오늘부터 해당 대도시 호적이 있는 주민에 한해 비자를 내주기로 하는 등 뒤늦게 심사 절차를 강화했지만 이 역시 브로커 손바닥 아닙니다. Được, luôn. Tí anh gửi cho em một cái anh vừa xử lý luôn. Nó ở quận Thanh Xuân thôi. 돈을 더 내면 아예 직접 비자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Có hết luôn, tao phí cho em luôn. Như bây giờ 이렇게 6,000달러 한 600만 원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한 1,000달러.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직업까지 알아봐 주면은 여기서 이제 5,000달러, 그러니까 500만 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외국인이 252만이니까 이런 사람들과 연관돼 가지고 공항에서 이미 다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nhân lực là 6.000. 베트남 대도시 노동자 월급이 400달러가 조금 넘는 걸 고려하면 1년 연봉에 맞먹는 거액을 내고 한국행 비자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돈벌이밖에 없습니다. Thế thì mình đi về về được, nhưng mà bình thường ai sang cũng ở lại bất hợp pháp luôn chứ chẳng hay về, chẳng mấy người về.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건 베트남에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 수는 4만 8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유학 비자를 받아 들어온 베트남 청년들이 곧바로 잠적해 당국이 부랴부랴 비자 발급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그러니까 이 근로자 문제, 복수 비자 문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문제 개선하자라고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꿈쩍도 안 하니까 이제 SBS에다가 이 소논문을 보냈습니다. 소논문을 보내가지고 기자들이 직접 베트남을 건너와서 이 방송을 무려 한 6번, 7번을 방영을 했어요. 7번을. 네, 그랬던 정황이고 그나마 이 기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기자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저의 그 뭐라 그럴까 신변보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애써주고 이랬던 모습이에요. 베트남 현지에서 공문서 위조가 쉽고 한국 불법 체류 수요가 많아 대도시 복수 비자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건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이 시행부터 한 겁니다. 허술한 비자 제도가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양국 관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네, 네, 이 기자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안타까운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비자가 지금 중국인 복수 비자 발급 확 늘린다. 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몽골, 네,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알아야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그 한국 정부의 조직을 보면서 이 조직에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어떻게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가 파고듭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주인이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